안녕하십니까.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오늘은 코 실리콘 사용을 싫어하는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부작용으로 실리콘을 넣은 후에 실리콘 주변에 피막 형성과 급성 만성 염증이 동반되어서 구축으로 발전된 구축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코가 발생하는 데는 네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주변에 피막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피막 주변으로 또 염증 반응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 외에 네 번째로 조직에 대한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구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균으로는 흔히 이제 스테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나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에크네라는 그런 균에 의해서 만성 염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 현상은 실리콘으로 코 성형을 한 이후에 재수술을 하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염증이나 천공보다 재수술의 확률이 훨씬 높지요. 그래서 이런 구축이 발생하는 그런 발생 기전을 살펴보면 실리콘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면역적 방어 기전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주변으로 피막이 형성되는데요. 이 피막에는 매끄러운 그런 얇은 막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때로는 염증이나 조직 손상에 의해서 이 피막에 콜라겐 섬유가 축적이 되면서 두꺼워지고 뻣뻣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가 오므라들게 되니까 코가 전체적으로 짧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구축이라고 합니다. 이 구축 현상은 실리콘 보형물이 코 안에 오래 있을수록 구축의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코에 구축이 발생하는 확률은 1.3% 내지 30%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요. 이것은 바로 구축이 나타난지 여부를 진단하는 그 타이밍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축코에 대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여성으로 10년 전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코뼈 골절이 된 이후에 코 수술을 4차례에 걸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코가 들리고 콧등이 불룩하고 두툼해지면서 코막힘이 심하고 또 콧등의 압박감과 두통 등이 동반되었다고 합니다. 이 반측면과 측면 사진인데요. 코가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요. 이분은 4차례 수술을 받을 때 이 비중격 연골을 채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비중격 연골에 채취할 때 점막에 손상을 줌으로써 유착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구축 외에도 코막힘이 상당히 심하다는 그런 호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과 염증 조직과 흉살, 피막 등을 모두 제거하고 늑연고를 사용을 해서 코의 길이를 충분히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이고요. 수술 후 한 달, 수술 후 5개월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축이 심하더라도 급성 염증, 즉 빨갛게 부어있거나 분비물이 고여있는 또는 천공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한 번의 수술로 보형물 제거와 함께 구축코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본 사진인데요. 수술 후 5개월 지나니까 코끝이 상당히 날씬해지고 당기는 그런 모습도 많이 좀 풀린 상태입니다. 반측면 모습인데 코의 길이가 현저하게 늘어났고 콧등도 두툼하고 뭉툭했던 것이 날렵하면서 아주 길어졌죠. 이 환자는 콧등에 실리콘을 제거하면서 기증진피로 콧대 높이를 보강을 했는데요. 기증진피의 장점은 이 실리콘과 피막과 흉살을 제거하면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데 얇아진 피부를 보강할 수도 있고 높이도 보강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수술을 한 달째보다는 5개월이 지나니까 코가 더 길어졌고 좀 더 날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코 수술한 지 2년 만에 코끝이 빨개지고 붓는 급성 염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증이 발생한 후에 코가 급격히 들리는 구축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내원했을 때 당시의 모습을 보니까 코끝과 콧등이 두툼하게 뭉쳐있고 비틀려 있는, 그래서 코끝의 변형이 상당히 심하고 빨갛게 염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급성 염증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이렇게 교정하기가 상당히 위험해서 먼저 제거 수술을 한 후에 염증이 가라앉은 것을 확인하고 구축코 교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거 수술하고 한 달 만에 늑연고를 이용해서 구축코 교정을 한 사례입니다. 처음에 왔을 당시의 모습이고 구축코 교정 수술을 하고 4개월 된 모습입니다.
코가 이렇게 위로 당겨 올라간 모습이 편안하게 풀어져 있고요. 코의 길이도 현저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 사진인데요. 코가 많이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늑연골로 코의 길이를 늘려주고 콧등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은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굴을 다친 다음에 미용적인 목적으로 실리콘 사용해서 코 성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실리콘을 제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추측건데 아마 뭔가 부작용이 있어서 제거를 하였으려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는 콧구멍 비대칭과 비주가 심하게 비틀려 있고 코가 많이 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의 길이를 충분히 늘리고 비대칭과 이런 뒤틀려 있는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연골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가 늑연골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는 모르고 있었던 매드포어가 비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매드포어는 주변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이 환자에 있어서도 비주의 매드포어 주변으로 염증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한 번의 수술로 교정을 했는데요. 이게 수술 후 4개월 된 모습입니다. 끌려 올라갔던 코가 쭉 내려와 있고 양쪽 날개의 대칭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삐뚤어졌던 비주와 비중족도 똑바로 나란히 줄을 맞출 수 있었고요. 반측면에서도 코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모양도 충분한 길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인데요. 3년 전에 매부리를 깎고 그 위에 실리콘으로 덮으면서 코끝에는 귀연골로 얹어주는 그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부리 수술을 하면서 실리콘을 넣는 것은 필요 없는 그런 조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환자는 그로 인해서 코끝이 끌려 올라가는 구축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재수술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실리콘과 피막 그리고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선에서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제거 수술과 재배치만으로도 코 모양이 놀랍게 좋아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면의 모습이고요. 밑에서 본 사진, 반측면, 측면 사진인데요. 코끝이 끌려 올라가고 이렇게 뭉그러져 있는 모습이 코끝에 각도가 생기고 상당히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구축이 발생한 그런 코에서도 단순히 실리콘과 피막만 제거함으로써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요. 구축이 좀 더 심한 경우에는 귀연골 또는 늑연골까지 사용을 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원래 모습과 비슷하게 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 번째 부작용, 즉 실리콘 보형물로 인한 구축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